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자, 네, 김하늘님 어서 오시고요. 리소님, 그리고 돌멩이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대박이다님, 앞으로님, 후니맘님, 그리고 플러스웨이브님, 그리고 좋은생각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신신님, 디비트님, 건강경제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용대방님, 장부자님, 그리고 돈포게이띵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레몬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규선이올님, 그리고 스카이님, 네, 머스만님, 이호님하고 하늘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청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자 월요일이죠. 자, 이제 연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무튼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10월 달에 막 지수 막 급락할 때 여기였었죠. 그때 거의 뭐 몇 사람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산타랠리를 얘기했었는데, 네. 산타랠리 얘기했다가 욕도 참 많이 얻어먹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산타랠리가 오냐 그랬었는데 다행히 왔네요, 그죠? 지수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중소형 개별주들도 이제 뽑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쭉 둘러보니까 이재명 테마주들 뭐 그냥 아예 날아다니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제약주들도 이제 급등을 시작을 했고, 그죠? 저희도 매집을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매집해 놓으신 것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실 테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에 산타랠리 예상을 좀 했었는데 산타랠리가 온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크리스마스 이제 앞두고 종목들이 이제 뽑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상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더 강력한 이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형주 말고 개별주에서요. 특히 테마주에서. 지금 이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따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그죠? 금요일 날 요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방송에 좀 문제가 생겨서 지난주 금요일 날 부득이하게 방송 사고가 좀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방송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아무튼 뭐 좀 지났지만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대신에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이 박스권 돌파 종목들 이 공략하는 방법을 이틀 동안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는데 좀 큰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뽀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스카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그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수는 뭐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수를 잠깐 확인해드리고 바로 박스권 이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차트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네. 차트 중에서 차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박스권이에요. 이것만 이해하면 차트는 절반 정도는 배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차트를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종목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딱 짚어낼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시장을 분석하는데 차트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후추만 넣어가지고 뭐 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트는 후추 같은 거, 양념. 다른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분석을 해서 주식을 평가하고 시장을 평가한 다음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차트는 나중에 이제 좀 후추처럼 양념을 해준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양념인 차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를 짚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박스권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잘 끝났는데 뭐 코스닥 지수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주식 전문가로서 주식 격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 격언 들어보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들어보셨죠? 아세요, 모르세요? 거의 아시죠?
그쵸?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인데 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 기억들 하시죠, 그죠? 네. 보시면 지금 개인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특히 10월달에 연말에 개인들 매도 물량 막 쏟아진다고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매도 물량 나올 거라고 연말 되면 이제 코로나 막 확산돼 가지고 막 경제 망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10월 달에 난리가 났었어요. 11월 달에도 그랬었고요. 그쵸? 근데 어때요?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서 팬데믹이 또 왔지만 증시는 급등하고 있고, 그죠? 산타랠리는 열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타랠리가 거의 열린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산타랠리는 거의 열린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산타랠리를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요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실제로 열렸어요. 그게 저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이걸 맞췄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열렸을까요? 아니죠. 네. 저는 뭘 봤냐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저는 그 기업,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을 분석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기업 차트 분석 좋아요. 근데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 차트를 분석하는 것보다 그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분석하는 게 더 재밌어요. 제가 방송할 때 잘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쪽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격언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사람들이 걱정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격언은 틀리진 않아요. 주식 격언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걱정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조정을 엄청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네.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증시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걱정을 더합니다. 떨어질 거야. 똑같아요. 뭐예요 이게? 그쵸? 네. 올라갈 때는 즐겨야 되는, 증시가 올라갈 때는 상승할 때는 같이 즐겨야 되는데 계속 읽어보면서 떨어질 거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쵸? 네. 자, 오늘 여기 지수는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뭐냐면 코스피가 좋냐 코스닥이 좋냐 이건데, 자, 코스피 지수는 공중에 붕 떠 있죠. 아주 좋아요. 붕 떠 있으니까 코스닥이 올라가죠, 그죠? 아무튼 지수 코스피 쪽은 붕 떠 있는데 거래량을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으로 조정을 그렇게 크게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떨어지기도 싫고 올라가자니 좀 힘들고 좀 쉬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아, 좀 쉬고 싶다 이거예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좀 쉬엄쉬엄 가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 가파른 이 산을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거든요. 힘들죠. 네. 저도 이렇게 산을 잘 타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산을 아주 그냥 뛰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급등했었잖아요. 좀 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코스피 쪽은 거래량이 좀 감소하죠. 쉬고 있다는 뜻이고, 코스닥은요. 거래량이, 자, 크게 보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조정 걱정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정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조정이 언제 올까요? 그랬어요. 조정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맞죠? 공감 가시면 그냥 아무 때나 막, 오늘은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이 가시면 그냥 아무 때나 1번 찍으시면 돼요. 맞죠? 그죠? 조정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미리 뭐 예고해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어느 날 갑자기 막 물리시기도 하고, 그죠? 수익 많이 났었는데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신 거죠. 그렇죠? 조정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급등은요? 네, 급등도 갑자기 와요. 재밌죠? 갑자기 온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요.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 보면 갑자기 들거든요. 시간이 되면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안 되면 내일이라도 해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크리스마스 전이나 후에 어딘가에서 뭐가 하나 뽑거든요. 옛날에 수호차가 그랬어요. 아무튼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떨어진다 조정 온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종목 분석하시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시면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조정을 걱정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수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타령 누가 그랬겠어요? 비관론자들 조정 온다고 미치겠어요 진짜. 옆에 비관론자 있으면 막 꿀밤 때려주고 싶어요. 응? 개인들 다 속였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겠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수만 올라왔지 종목들은 아직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슬슬 이제 폭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네. 너무 조바심 안 가지셔도 돼요. 대신에 빨리 사셔야 돼요. 금방 없어져요. 자, 일단은 자 보죠. 지수는 이해되시죠? 걱정할 거 없으세요.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상해 증시.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제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법이라 그랬죠. 이거를 지금 제가 왜 얘기하는지를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박스권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걸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모난 이 틀인데 주가가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우리 이걸 박스권이라고 불러요. 박스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차트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요 웬만한 차트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은 저는 먹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네. 절반 정도는 뭐 차트를 다 배웠다고 해도 돼요. 저는 보조지표 가지고 별로 설명 안 하죠. 보조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전문가예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보조지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생으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스권 이거 하나 가지고 회원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인데 왜 그러냐면 박스권이 이제 여기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형이 돼서 무슨 수렴형, 무슨 뭐 역회된 숄더형, 뭐 지그재그, 뭐 쐐기형, 깃발형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에서 이 기본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틀어지느냐 그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박스권을 지금 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종목들이 박스권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어디에 종목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 실제로 주식시장에 조정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있어요. 지수만 보고 계시죠?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나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중요한 거지, 그죠?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수익을 내길 원하시니까 이 종목은 무슨 테마다, 이 종목은 실적이 어떻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산다 안 산다, 뭐 수급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많이 보시지만 진짜 주식을 잘 하시려면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게 뭐 5G건 수소차건 뭐 대선주건 많이 뭐건 간에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형주 또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여기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딱 확인을 하면 조정이 시작될 건지 조정이 끝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조정이 끝난 건지 시작된 건지 알 수 있어요. 유튜브 쪽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제가 약속하고 나서 올린 거 있잖아요. 조정이 시작될 때 거래량과 조정이 끝날 때 거래량 그거 보여드렸죠.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열 끝자락에서 거래량을 보면 이게 조정이 시작되려고 하는 건지 조정이 끝난 건지 알 수 있어요. 다시 자, 이 박스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조정이 끝나는 건지 조정이 시작된 건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스권에 따른 말은 조정이거든요. 조정이에요. 자, 주가가 급등하다가 조정을 받았든 아니면 주가가 급락하다가 잠깐 조정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네. 급등했다가 조정을 박스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급락하다가 좀 쉰다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를 이제 결정한다면 평생 횡보하는 건 없어요. 언젠가는 다시 상승이나 하락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체 개별주들 전체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여기에 많이 몰려있을 때가 있고 여기에 많이 몰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주 테마주의 한 70에서 80%가 거의
여기에 몰려있다. 그럼 뭐예요? 조정이 온다는 얘기예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안 와요. 왜요? 왜 안 오겠어요? 주가를 이 박스권 상단으로 끌어다 놓는 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박스권 상단으로 끌어올린다는 거는 세력이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은, 제 경험이지만 개인들은 절대로 이 주가 1%도 못 올려요. 동학개미들이 아무리 단합을 해도 안 돼요. 왜요? 개인들은 단합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세력들이 속일 때는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데 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이럴 때는 단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개인들은 단합이 안 돼요. 돈 앞에서는 형제 부모도 없다는 게 요즘 세상인데 그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 동호회한다고 주식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면 조정이 안 옵니다. 왜요?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세력이에요. 근데 세력들이 이렇게 급등시키려고 여기다가 종목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는 조정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10월달, 11월달 지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력이 매집을 했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박스권 돌파하고 있었거나 돌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그랬었죠. 지금은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그냥 뜰채 갖다가 뜨면 된다고. 그냥 바닥에 고기들이 널려 있으니까 갖다 그냥 뜨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급등할 종목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슬슬 소진되고 있다고요. 막 날아다녀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 1000명이 넘었는데 개의치 않고 계속 날아다녀요. 왜요?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개인들이 조정 온다고 다 그렇게 피하고 도망갈 때 세력들은 주가 올려놓고 있었어요. 왜 이게 가능했겠어요? 개인들이 물량을 파니까 그걸 받아서 올린 거예요. 외국인들처럼.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거꾸로 이런 자리에 여기 박스권을 깨는 자리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70에서 80%가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 조만간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강력한 투매가 한두 번 더 나옵니다. 그때는 주식을 빨리 사기보다 좀 천천히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결론은 뭐예요? 네.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한 3주 전부터 급등합니다. 제가 이 얘기 오늘 처음 하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크리스마스 빠르면 크리스마스 3주 전부터 종목들이 슬슬 급등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크리스마스 한 1, 2주 전이 최대 저점이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본격적으로 날아다니는 종목들이 눈에 확 띌 거다. 크리스마스 전에도 분명히 날아다니는 게 보일 거다. 근데 통상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가 본 게임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날아다니냐 안 날아다니냐? 날아다니잖아요. 오늘 토탈소프트나 프리엠스나 동신건설 같은 이재명 관련주 급등했죠? 날아다녀요. 한번 보실까요? 그거 보시고 나서 박스권 얘기 계속 해드릴게요. 이재명 관련주를 맨 끝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죠. 이 중에 한 종목은 저희 방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동신건설이죠. 보시면 어때요? 점상한가로 날아다니죠. 저희 방에서 13,000원 정도에서 추천 나갔어요. 여기서 단톡방에서 수익이 지금 200% 넘었어요. 13,000원에서 가지고 39,000원이니까 3배잖아요. 그러니까 딱 200% 넘었겠죠. 그래서 딱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 중에 보유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이재명 관련주 뒤에서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윤석열 그러면 당겨간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당겨가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이낙연 씨는 이제 지지율이 안 올라오니까 좀 못 가시는 거고 그분 거는 이재명 씨께 지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요? 프리엠스 앞에서 에이텍이나 에이텍 TN이 가려져 있던 종목인데 이게 뽑는 겁니다. 지금 날아다니죠. 그리고 토탈소프트 상한가 하나 나왔는데 뽑잖아요. 이 종목들이 뭐 하는 걸까요? 이게 박스권 여기 있죠.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7월 달에 고점 만들어 놓고 6개월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끝내놓고 막판에 들었다 놨다 한두 달 딱 매집을 다시 해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뭐예요?
나 이제 갈 거야. 조정 끝 이거예요.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박스권 끝자락에서 처음에는 이제 거래가 없죠. C를 말려요. 그러다가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이따 이제 특징을 얘기해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쏴버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조정 온다고 주식 버리기 시작할 때 세력들은 끌어올렸다고요.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겠냐 이거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박스권 돌파 종목인데 왜 지금 박스권 돌파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얘기로 돌아가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여기에서 이러고 있었으면 곧 조정 와요. 아니면 조정이 이미 시작됐든가 슥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외치던 조정이 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잠깐 보셨던 토탈스포트처럼 여기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돌파하려고 했던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자,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공략하면은 장점이 있어요. 그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박스권 돌파 종목을 공략하면 여기서 사는 거겠죠? 여기서 매수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말이 좀 빠르죠? 네. 설명할 게 많아서요. 여기서 이제 종목을 공략하면 박스권 돌파를 했거나 아니면 돌파하기 직전에 종목을 공략하면 좋은 장점 첫 번째. 네. 바로 갑니다. 네. 오래 안 기다리셔도 돼요. 기다리는 거 싫으시죠? 네. 바로 갑니다. 네. 어떻게 가요? 네. 강하게 갑니다. 매물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매물대 청소 다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매물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하게 시원하게 갑니다. 굉장히 쿨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가거든요. 이재명 관련주 하나 뽑으니까 그냥 나도 이재명이다 그러면 확 뽑아버리죠. 선발주자하고 후발주자의 상승 그 텐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에 있는 상승을 하는 유지 급등을 하고 있는 급등세의 유지가 굉장히 깁니다. 오랫동안 떠 있어요. 양봉 두세 개로 끝날 거 한 두세 개 더 나오니까 한 4개, 5개 나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추가 상승이 용이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잘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수익을 보내셨다면 아마 속이 뻥 뚫리는, 그러니까 진짜 무슨 그 소화제처럼, 그죠? 속이 뻥 뚫리는 이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 단점은 뭐냐면 여기보다 좀 비싸다는 거죠. 여기보다는 좀 비싼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비싸거나 말거나, 그죠? 조금 비싸더라도, 그죠? 네. 바로 날아갈 종목을 사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이겁니다. 왜요? 이제 조정 끝나고 이제 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속이 뻥 뚫려요. 그러면 박스권 돌파한 종목이나 박스권 돌파가 임박한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여기에 있는 걸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을 갖추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박스권을 정확하게 그을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박스권을 정확히 그을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어려워요. 일반 초보분들은 이거 배우시려면 되게 어려운 게, 교과서에서 배우듯이 배우시면 박스권을 못 만들어요. 왜냐면 박스권도 이제 뭐냐면 재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딱 박스권으로 거야 될지 그거를 설정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냥 딱 뭐 한눈에 되는 게 아니라 박스권을 딱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네, 그 범위를 정하는 게 그게 기술인데, 요것만 정할 줄 알면 박스권 상단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건 나중에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 박스권이 종목들이 여기서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박스권 돌파를 임박한 종목들의 특징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으세요. 조정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처음에는 들었다 놨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500원이고 여기를 2,000원 잡으면 되겠죠? 네, 대충.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3개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처음에는 매매를 많이 하겠죠? 거래량이 처음에 많은데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은 1,500원에서 한 4,000원이나 5,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매매하시지 1,500원에서 2,000원까지 맨날 고만한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거래를 많이 하다가 가면 갈수록 식어요. 실증 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거의 줄어들지 거의 없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 한 1,000만 주 나왔으면 여기 거래량이 한 10만 주 나와요. 거래 거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맘만 먹으면 다 살 수 있어요. 하루치에 다 사버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거리가 없어.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이게 나옵니다. 씨말리기죠. 세력이 있는데도 그래요. 세력이 있으면은 막 거래가 매일 활성화돼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슬슬 위쪽으로 붙습니다. 색깔을 좀 바꿀까요? 슬슬 붙입니다. 원래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안 오고요. 위쪽으로 슬슬 붙여요. 위에 붙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아셨죠? 이걸 찾아야 돼요. 위에 슬슬 붙으면서 이 감소하던 거래량이 슬슬 늘어납니다. 제 말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티 안 나게 슬슬 늘어나고 그래요. 살짝 늘어나요. 10만 주 나오다가 한 100만 주 정도? 여기 1000만 주에 비하면 눈에 띄지도 않겠죠? 100만 주? 50만 주? 톡톡 나오면서 조금씩 올려요.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돌파를 해요. 드디어 돌파를 딱 합니다. 돌파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돌파합니다. 좀 쿨하게, 그죠? 네. 야구 선수들이 홈런 날리듯이 한 번에 쫙 하면서 돌파하면 되는데 아주 좀 지저분하게 돌파합니다. 뭐냐면 돌파하다가 말아버리는 거. 네. 때로는 이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끝날 때도 많죠. 돌파를 최대 다 그런 건 아닌데 최대한 돌파를 지저분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끝나요. 이런 식으로 돌파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뭘 또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을 하나 또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들을 털어냅니다. 왜요? 돈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2,000원까지밖에 못 갔는데 2,100원이나 2,200원쯤을 이 정도를 줘요. 주고 합의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 줄 테니까 이제 나가라. 그럼 개인들이 나가요. 또 그거 받아가지고 수익 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거기 세력들이 물량 딱 받아가지고 이제 올려버립니다. 심지어 그렇게 기다리던 재료가 나왔는데 이런 흉측한 음봉이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나서 날아가죠. 네.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 종목을 공략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종목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이 한 종목 말고 우리 방에서 공략한 종목들 위주로 보여드릴 건데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아까 토탈 소프트도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거는 저희 방 추천주는 아닌데 얘기를 같이 해드리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을 공략하셔서 수익을 빨리 내셔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한 종목만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게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한 개가 아니라 10개, 20개, 30개가 이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선주 중에서 이낙연 씨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이낙연 씨 대선주가 한 개만 이루고 있는지 10개, 20개, 30개가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그 아프리카 속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고요. 그렇죠. 테마주는 집단적으로 같이 갈 때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그동안 소외됐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가는 건 아닌데 그동안 소외당해 있었던 종목들 중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여기서 뽑아버립니다. 왜냐면 남들은 박스권 돌파해서 이미 다 날아가 있는데 안 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날아가요. 그게 후발주잖아요. 후발주. 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뭐 최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해되셨으면 네,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했거든요. 최대한 많이 설명하려고 말을 좀 빨리 해서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저도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 이해를 하세요. 최대한 많이 설명하려고 네, 말을 좀 빨리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고 확인을 시켜드리죠. 네. 자, 근데 종목 보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박스권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쉬워요. 박스권을 이해하는 건 되게 쉬운데 이거를 이해하는 건 원리는 쉬운데 이거를 응용하는 거는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네. 응용하는 게 어렵다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박스권은 옛날에 박스권 매매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뭐 이런 거였어요. 여기를 돌파하면 사라. 갖고 있는데 돌파했다 더 사라. 막 그랬어요. 맞긴 맞거든요. 근데 박스권 하락으로 돌파하면 팔아라. 조정이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래 시장이. 그리고 제가 종목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박스권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라는 게 이렇게 급등할 때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급락할 때도 있겠죠? 근데 너무 급락을 많이 해서 구덩이를 팠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급락 쫙 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이제 반등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또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고점에서 막 가다가 또 돌파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 신고가라고 하면 되겠죠. 네. 여기는 이제 바닥 또는 우리가 구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네. 보세요. 박스권이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오고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와요. 아니면 여기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고가 나기 전에도 나와요. 신고가는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박스권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어디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박스권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공짜로 박스권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 30분짜리나 10분짜리 듣고 주식하시다가 여러분들 평생 잠 안 자고 그죠? 네. 마음고생하시면서 번 돈 다 잃어버려요. 박스권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원리랑 응용을. 여러분들이 그 5분, 10분 만에 배운 그 박스권 원리를 어디에서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180도 바뀌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네. 바뀐다니까 이게. 전 이거 실전 매매 하면서 알았어요. 저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하다가 알았어요. 아, 다르구나 이거. 천편일률적으로 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 배워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뭐 상황마다 다른 걸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요? 실전 매매 하시면서 깨닫는 거지. 그쵸? 네. 저처럼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리딩 받으면서 그냥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돈 따로 내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반복해서 하시면 안 까먹어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수익 냈는데. 그것도 2번, 3번 연달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랑 별로 이렇게 거리가 멀었어도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긍정적인 기억이 남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해보시면 돼요. 돈 따로 내고 배우지 마시고. 자, 이제 드디어 종목을 한번 보세요. 먼저 보여드릴 건 뭐냐면 한국전력입니다. 토토스부터 볼까요? 토토스부터. 네. 이거는 뭐냐면 박스권이 2개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처음에 급등했다가 조정, 이건 이재명 관련주인데 처음에 급등했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게 뭐예요? 네. 이 박스가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조정 시작했을 때 만들어 놓은 박스예요. 그러다가 9월 달에 증시가 하락하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박스권 하나를 더 만듭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으면 저기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요거까지는 좀 찍어주세요. 네. 이해 가세요? 자꾸 번호를 찍으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은 좀 공부하는 날이라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어디 강의실에서 저랑 같이 하는 거면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하면 되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손들어봐라 번호 찍으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온라인 강의니까 네, 여러분들 그거 모르잖아요, 눈빛을. 네. 이해했는지 못하셨는지 자꾸 찍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인지 배버님은 제 회원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다 보면 깨닫게 되겠어요. 3개월 안에 깨닫게 될 겁니다. 네. 방송 꾸준히 듣다 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갇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저점이 높아집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뭐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했어요? 뭐 했냐고요? 이평선을 모아놓고 주가가 두 번째 1번 박스권 말고 두 번째 박스권 여기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박스권 돌파했었어요. 벌써 돌파해놓고 가려고 아닌 척 하고 있었어요. 가려고 두 번째 박스권을 보면 이미 돌파 있었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 박스권의 상단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를 위에 있으니까 돌파한 거죠. 뭐예요? 이런 거 감지를 전혀 못하죠. 왜냐면 사람들은 여기 앞전 고점만 보니까 돌파 못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박스권을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계한테 시키거나 초보한테 박스권 그라고 하면 이렇게 봐요. 왜냐면 여기 고점이니까요. 그죠? 여기 고점, 여기 저점. 그러니까 박스권 대충 이렇게 봅니다. 그래 박스권 돌파를 오늘 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아니라니까요. 박스권은 이제 긋는 박스권을 설정하는 게 기술인데 이럴 때는 박스권이 이렇게 긋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고요? 네. 요게 핵심 포인트죠. 예, 맛집으로 따지면 요게 이제 그 비법인 거예요. 박스권을 왜 이렇게 긋느냐. 딱 그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돌파했었네? 저 사람 말이 맞네? 저도 이거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바로 붙죠 지금 선을. 네. 하도 많이 거봐서 이제 외우는 거죠. 외우고 있었다고요. 토탈소프트가 누구예요? 이재명 관련주죠. 그러면 프리엠스는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을까요? 원래는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동시간서부터 얘기되는데 일부러 거꾸로 얘기했어요. 프리엠스는 이것도 바닥 박스권인데 거의 티가 안 나죠. 네. 여기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거의 주가가 흐름이 없었던 거죠. 이거 박스권이라 얘기하면 아마 저한테 뭐라고요? 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박스권이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래 없는 바닥 박스권이다. 조정은 끝난 건데. 그러니까 상한가나 치면서 올려버린 거예요. 밑에서 돈 들어온 게 별로 없으니까 공중에서 직전 고점에서 치고받으면서 눌림목 만든 다음에 올려버린 거예요. 양음양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프리엠스가 이렇게 올라갈 동안에 그리고 저희 방에서 추천당한 게 동신건설이라고 했죠. 동신건설은 단톡방에 추천주인데 여기에 13,000원에 매수해서 39,000원 3배 올라갔거든요. 이거 박스권 아닌 것 같죠? 이게 무슨 박스권이에요? 확대해서 보실래요? 급등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거래가 너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박스권인데 거래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슈가 윤석열 씨한테 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근데 그랬죠. 개인들이 윤석열 그러면 세력들은 딴 데가 있다고. 슬슬 이재명주 가가지고 작업하고 있다가 그냥 쏴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맞췄잖아요. 윤석열 씨 제가 되게 좋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씨 얘기 안 하잖아요. 저희 방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네, 윤석열 씨 거 팔아갖고 우리도 이재명 씨 거 사고 있었어요. 사놨어요 벌써 몇 개. 동시건설은 이미 날라간 거고 이제 여기 13,000원에 사가지고 이해되시죠? 네. 이재명 관련주가 뽑아요 지금. 네. 이렇게 뽑는데 이거 말고 한국 패키지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도 되는데 겸사겸사 해서 같이 하면 이재명 관련주도 되고 계속 뽑아버리죠. 계속 나와요. 자 생각해보세요. 동신건설처럼 점상한가가 2개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후발주자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지금부터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재명 관련주가 여름에 대법원 판결 좋게 나오고 나서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가는 거거든요.
선발주와 후발주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요. 선발주, 후발주자 있죠? 지금 후발주자 공략하시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면 후발주자는 누구를 참고해서 가냐면 선발주자를 참고해서 갑니다. 후발주는 선발주를 참고해서 간다고요. 선발주가 이렇게 많이 뽑죠? 그러면 후발주자는요. 최소한 이거에 70% 정말 못 가도 50%짜리 나옵니다. 이 마디 대비해서 보통은 70%짜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3배 갔으면 3배 간 거에 70%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빨리 가서 후발주자 사셔야 돼요.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보여드릴까요? 이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되는데. 네. 옛날에 수소차 급등할 때 첨예한 게 누군데요? 풍국주정이랑 유니크죠. 옛날에 풍국주정이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이재명주 가듯이 이것도 크리스마스 전에 뽑았어요. 이렇게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시기에 뽑았다고요. 형태에서 보여드릴까요? 이 당시 이렇게 뽑았다면 처음에 가는 게 이런 식으로 쫙 뽑았어요. 뒤에 있는 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이게 4배 갔을걸요 그때? 4배 갔다고 4배.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3배, 2배짜리들 그죠?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2배짜리라는 얘기는 수익이 100%짜리라는 얘기예요. 별로 기다릴 필요도 없이. 종목 찾기 얼마나 쉬워요. 딱 보면 딱 보이는데. 지금은 고생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저녁이겠는데 지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조정 올까봐 겁내가지고 슬슬 피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지 놓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풍국주정입니다. 그 뒤에 그때 그 수소차들 되게 많이 갔잖아요. 뭐 굳이 종목들 안 보여드려도 되죠. 시간이 없어서. 네. 이재명 관련주가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희 방에서 이제 어떤 종목 갖고 하느냐, 이재명 관련주만 하는 게 아니겠죠. 한국전력인데 제가 큰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대형주는 그러면 이게 안 나오느냐? 나와요. 한국전력인데 매수를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어요. 24,000원 정도에서. 박스권을 거볼까요? 이게 뭐예요? 박스권이잖아요. 이해가세요? 좀 더 길게 해드릴까요? 몇 가지 가도 되겠네요. 연장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박스권인 거예요. 이 박스권을 제가 그랬어요.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나타나는 대표적 징후가 뭐라고요? 저점이 상승한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렇죠? 네. 처음부터 다시. 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 C를 말리죠.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슬슬 올라가죠. 저점이 높아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점은 안 높아져요. 고점이 높아지면 개인들이 눈치를 채니까 고점은 안 높이고 저점만 높여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눈치채니까 저점만 높인다고요. 그래서 박스권 돌파한 걸 티를 안 내요. 슬슬 올려요. 그러다가 거래가 탁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돌파했죠. 여기서 산 거예요. 돌파 딱 하길래 오케이 24,000원 전후에서 매수. 기선혜울님이 지금 동신건설 보유하고 계신데 수익이 2.8%라고 지금 208% 네, 지금 써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쏜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다니 24,000원에서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아예 대놓고 썼어요. 대형주니까. 맨날 여러분들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맨날 개별주 테마주만 얘기하니까 그런 것만 하시는 줄 아시죠? 대형주도 한다니까요. 네, 대형주가 더 쉬워요. 12월 11일 날 아침 일찍 그죠? 장 시작하기 전에 네. 여기서 매수 했어요. 24,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썼어요. 스윙이라고. 중장기 아니에요. 대형주는 뭐 중장기냐? 아니에요. 스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한국전력 영업이익 저평가, 이게 영업이익이 되게 좋아요. 네, 저평가고. 그래서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바로 3만원 찍었습니다.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가 대비 딱 3만원 딱 계산하니까 25%까지 수익 나더라고요. 이거 갖고 회원들 중에 단타 치신 분들 있어요. 대형주 가지고 여러분들 딱 5일 만에 25%짜리 수익 내보셨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대형주는 무거워서 안 간다고요? 네.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뜰채 갖다 뜨면 된다고. 이런 거 지금 막 나옵니다. 지금 대형주부터 얘기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또 뭐 샀냐면 요거 샀죠. 요거는 12월 11일 날 대형주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톡방에 요걸 냈어요. 단기 하는 쪽에 오텍 사라 그랬어요. 오텍은 개별주인데 이건 코로나 수혜주거든요. 음압병실 제작하는 그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추천했냐면 상한가 나오기 전날 샀습니다. 이게 뭐예요? 들었다 놨다는 자리잖아요. 모자란 거 보이시죠? 네, 카톡방에 네, 수익이 한 여기까지 해서 48% 나왔더라고요. 사자마자 바로 상한가 나왔어요. 다음날 바로. 그러니까 대형주는 한국전력 같은 날, 네,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텍 요거 추천 나갔어요. 요거 단기방 쪽에 오텍을 보시면 박스권을 막 돌파하고 있는 걸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남의 종목 갖고 얘기하면 안 믿으시니까 저도 양심에 찔리는 거고 우리방 종목 갖고 얘기하죠. 오텍인데 박스권이 어디겠어요? 여기잖아요. 딱 나오죠. 원래 박스권 긁 때 꼬리는 안 치는 거예요. 전 그래요. 박스권 고점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똑같죠? 거리량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저점이 높아지죠? 똑같죠? 그죠? 네. 갑자기 백종원 씨 말투를 막 따라하고 싶어지네요. 네. 성대모사를 못해서요. 네. 따라하지 못하겠는데 백종원 씨 그 유명한 그 말투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막 따라하고 싶어지네요. 네. 똑같잖아요. 눌림목 한번 더 만들고 싸버린 거잖아요. 딱 제로 나오니까. 세력이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개인들은 조정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력들은 급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월달하고 12월달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라 제발. 조정 온다고 그만 걱정하시고 제발 좀 주식을 좀 사셔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안 틀렸잖아요. 저는 누굴 본다고요? 기업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면 그게 너무 재밌어요. 차트를 분석하는 것보다 차트 분석하는 그 사람들을 분석하는 게 더 재밌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최고의 지표는 인간 지표라니까요. 네. 아무튼 이것도 박스권을 돌파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 수요일날 추천한 게 있거든요. 슈마시스라고. 저희 방은 뭐 맨날 이런 바닥에서만 추천하는 것 같지만 맞긴 맞아요. 네,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건데 여기서 추천했어요. 회원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제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오해하지 마라. 막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고점 찍고서 이렇게 쭉 하락했죠, 그죠? 네, 이게 조정이 끝난 차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은 뭐 떠 있는 거 안 하고 뭐 맨날 바닥에 있는 것만 하는 줄 아시는데 할 줄 압니다, 여기서 하는 것도. 여기서 추천해 나갔는데 이거는 재료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재료부터 얘기해드리면. 이거 상한가 나오니까 팬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죠? 네. 사자마자 뭐 3일 만에 상한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12월 16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날 스윙이에요. 네. 단기로 이런 수익 안 나죠, 그죠? 네. 슈마시스 제로가 전국민 코로나 검사 수혜주. 그래서 여기서 샀어요. 16일 날 정확하게 매수 가격이 저도 외우고 있어요. 9,040원이에요. 저희 회원들은 매수가가 다 동일해요. 왜냐하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사거든요. 네, 동시에 삽니다 우리는. 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는 많이 사고 적게 사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한 나라이지에 똑같이 사요. 똑같은 시간에 산다고요. 가격 매수 가격이 똑같습니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제로는 여기 보여드렸고 이것도 박스권입니다. 뭔 소리냐면 아까 제가 박스권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제 그 차이를 했죠. 이거는 저점에서 10배 이상 급등한 거예요. 이거는 10배 이상 코로나 수혜주로 급등을 했다가 8월 달에 고점 찍고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주식이에요. 근데 가격 조정 끝나고요. 아까 토다스포트도 얘기했었죠. 이것도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끝난 거였어요. 기간 조정이 끝났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네. 박스권이 끝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박스권이. 이게 되게 재밌다, 이 원리가. 네. 박스권이 뭐예요? 특정 기간 동안 이 박스 안에 갇혀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기간 조정인 거예요. 박스권이 다른 말로 뭐냐면 조정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간 조정인 거예요. 가격 조정은 뭐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가격 조정이고 특정한 범위 내에서 횡보하는 게 기간 조정이잖아요.
특정 기간 동안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고 그죠? 네. 그게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박스권 기간 조정이잖아요. 조정이 끝난 차트가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 얘기했던 거예요. 사셔라. 네. 떠 있는 거 추천했다고 또 놀리지 마시고 사셔라 그러면서 제가 이례적으로 방송에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왜 추천하는지, 왜 사셔야 되는지, 이 자리가 뭔 자리인지. 왜냐면 설명을 이런 거를 이제 전문가가 옳게 안 하고 그냥 종목만 추천하면 회원들이 불안해서 안 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떨어지면은 이거 얼마나 무서워 보여요. 거래도 하나도 없고 살 때는 거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래 없을 때 추천한다니까요. 보시면 이날 샀어요. 이날 거래 하나도 없을 때. 회원들한테 자꾸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걱정하지 마라. 이게 진짜 리딩이에요. 이게 회원들 불편하실까봐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한 48%인가? 47%가 났어요. 오늘 아침에 물량을 좀 줄였어요. 한 보유기간 뭐 한 4일? 4일 정도 만에 수익이 50% 가까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박스권이잖아요. 완전히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난 거래 씨말린 자리에서 나오는 박스권이에요. 이게 종목들이 지금 박스권이 어디에 있든지 뭐 한국전력, 휴마시스, 토탈소프트 다 다른 위치거든요. 뭐 겹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 지금 날아다니는 거죠. 오텍도 다른 거예요. 근데 어디에 박스권이 있든 간에 돌파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그냥 고기들이 그냥 후닥후닥 뛰고 있어요. 그냥 뜰채 갖다 뜨시면 돼요. 양동이 갖다 이제 담으시든지 주워 담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피하시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금 약간 잘못 배우신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지면 종목이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지수가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수가 급락하면 누가 급락하는 줄 아세요? 지수를 끌어올린 그게 급락하는 거예요. 지수를 끌어올리지도 않은 게 왜 급락을 해요? 그때부터 올라가야지. 제 말이 맞으면 9원 한번 찍어주세요. 아니에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또 급락을 하면 많이 올린 게 떨어지는 거지. 여태까지 이제 급등하려고 준비시켜놓은 박스권 돌파 종목이 왜 떨어져요? 맞죠? 네. 그냥 겁내지 마시라니까요. 아, 예. 미정형님 어서오세요. 네. 겁내지 마세요. 왜 겁내세요? 응? 이제 시작인데. 그쵸? 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없게 수익이 안 나게 막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감이에요. 불안할 때 용기를 더 내세요. 응?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뭐 상따라고 가르쳐요? 몰빵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분산 투자하셔라. 바닥에서 사라. 종목들이 널렸다. 지수가 좀 떨어져도 그건 기회다. 자꾸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제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가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 말이 틀린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왜요? 하도 사람들이 조정 온다 그래서 조정이 안 온 거예요. 제가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조정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을 때 그때 빨리 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송 초반에 조정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걱정할 때는 조정이 안 와요. 지금 개인들 조정할까봐 그렇게 걱정을 해요. 이런 얘기 왜 해드리겠어요?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제가 무방에서 제일 확실하게 도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과열돼가지고 고점 나오죠? 제가 얘기합니다. 조심하시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그러면 대부분 고점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과열됐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과열 안 됐다고.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왜 과열이 안 됐느냐? 지수가 뭐가 중요해요? 종목이 중요한 거지. 개별주 중소형 테마주들은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타트를 누가 끊었느냐? 이재명 관련주가 끊는 거예요. 아까 수호차 관련주 중에 그 풍국주정 보여드렸죠? 그 풍국주정이 4배 막 5배씩 급등하고 나서 본격적인 개별주정에서 열렸어요. 왜요? 처음에 신호탄을 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주들 쪽에 테마주들 쪽에 심리를 좀 좋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식욕 뭐예요? 식욕을 끌어올리는 뭐 그런 음식, 뭐 에피타이저,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선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대선주 중에서 이재명 관련주인 거예요.
저게 계속 올라가죠. 사람들이 심리가 좋아져요. 아, 나도 해볼 걸, 나도 할 걸. 지금 들어갈까? 어떡하지?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급이 지금보다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오늘은 5개, 10개가 보였지만 일주일 뒤에는 50개, 100개가 보여요.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 떠버려요. 그때 가서 수익 좀 내시자고 들어오시면 끄트머리, 그죠? 네, 끄트머리 거밖에 못 먹어요. 이왕에 들어오실 거 일주일만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신 순서대로 수익률이 커진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아까 이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법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거의 장점부터 얘기하잖아요.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오래 안 기다려도 된다. 강하게 간다. 시원하게 간다. 집단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오랫동안 상승세를 유지한다. 편안하게 보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제가 말을 지금 빨리 하면서까지 한 거예요. 왜요? 급하니까. 네? 종목들이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지수 조정한다고 난리를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걱정됩니다. 지수가 조정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전 그분들이 걱정돼요. 나중에 또 얼마나 또 후회하시겠어요. 살걸, 그냥 들고 있을걸, 조금만 늦게 팔걸, 껄껄껄껄 그러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요. 네. 아무튼 이제 저희 방에서 수익난 종목들 위주로 얘기했는데 뭐 옛날 옛적에 수익 난 게 아니라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거 갖고 얘기하죠. 저건 일부입니다. 왜요? 자신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조정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걱정할 때는 조정이 안 옵니다. 근데 거꾸로 급등도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신호탄을 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이재명 관련주하고 중소형 제약주들입니다. 일부가 지금 상한가 쏘면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인데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럼 코스닥 관련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못 갔었던 소외받았던 중소형 제약주들도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 심리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세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가 1,500원까지 가고 끝날 게 2,500원, 3,500원까지 갑니다. 개인들이 기분 좋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니까 막 추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 하시면 돼요? 조정이 오나 마나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이거 2,000원에 샀는데 목표가 3,000원 보고 있었는데 한 4,000원으로 올릴까? 그 걱정을 하셔야 돼요. 조정 올까 봐 이러는 게 아니라 목표가를 어디까지 올릴까 그 걱정하셔야 된다고요. 이 좋은 장에 왜 그렇게 겁만 내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큰돈 못 봅니다. 큰돈 버시려고 주식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푼돈 버시려고 아니면 맨날 현금 들고 있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셔야 돼요. 네. 지금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요즘에 회원들 계속 들어오시는데 부족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종목들 지금 막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휴마시스나 한국전력, 오텍 같은 거 저런 것들 최근에 나간 거예요. 다 날라다니고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우세요? 손절? 뭐가 의심스러우세요? 스윙인데 편안하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30% 40%짜리 수익들이 눈앞에서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보신 것들도 정리하시면 빨리 정리하시는 순서대로 수익이 빨리 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계좌를 자꾸 보여달라고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거 보시면 돼요. 우리 이효님 거 하나만 보여드리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올해 2020년 3월 달에 계좌가 저점을 찍었어요. 3월 달에 폭락했으니까. 1억 8천. 네. 저희 방에 이제 들어오신 지 3년 되셨는데 처음에는 1억 미만이셨어요. 맞죠? 그죠? 네, 1억 미만이셨는데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는 건 좀 실례인 것 같고 1억 미만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3년 만에 3억 6천 됐어요. 근데 올해 3월 달에 1억 8천이었는데 지금 꾸준하게 상승해서 3억 6천 됐습니다. 근데 잘 아시죠? 개별주들이 9월달, 10월달에 별로 못 갔는데요. 이분 계좌는 계속 상승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주들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호님이 그 계좌에 제가 알기로는 개별주나 테마주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갔거든요. 대형주도 하셨으니까 수익이 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개별주도 테마주도 폭등하면 이게 아마 진짜 팝콘 터지듯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인 분도 1억인 분도 그 이상인 분들도 돈 벌기 쉬운 거예요. 단기 매매 힘드신 분들은 저희 번호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종목이면 종목, 그리고 시황이면 시황, 그죠? 산타랠리도 맞췄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개인들 심리 분석하는 것까지 쭉 하루에 3시간씩 방송하니까 아마 공부하시는데 도움도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계좌도 보여드렸고 최근에 추천한 거 수익률도 보여드렸으니까 네, 들어오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쪽에다가 메일 주소를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까요? 잠깐만요. 유튜브에다가 그 기법 강의 동영상을 계속 제가 일주일에 2-3개씩 이상 올리고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분들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도움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저녁에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모른다 2번.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난 모르는데 2번. 유튜브에다 저기 동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기법 강의 영상.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시구나. 잠깐만요. 그 유튜브 채널이 2개가 있는데 공부하는 자료는 이제 무쏘라고 치시면 됩니다. 무쏘. 네. 쌍용차 오늘 법정 관리 들어갔는데 옛날에 그 쌍용차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차가 무쏘죠. 네. 그 무쏘라고 치시고 제 필명 진검승부 치시면 채널이 하나 또 나오는데 글로 들어 그쪽으로 오시면은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이런 거예요. 제가 동영상이 좀 길어서 좀 짧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한 10분에서 20분 사이가 많으니까 하나 캡처해서 보여드릴까요? 요겁니다. 보이시죠? 뭐 본격적인 조정과 상승 시작될 때의 거래량, 대량 거래량의 의미와 상황별 해석법, 순환매란 무엇인가? 약간 긴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10분에서 20분 사이거든요. 눈에 확 띄는 거래량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네. 그다음 이제 고급 강의도 있어요. 급등을 시작하는 종목과 조정을 시작하는 종목 구별하는 방법 이런 거 궁금해하시잖아요, 그죠? 네. 오래된 바닥 매수 기법 과연 지금도 통할까? 계급정에서는 무엇인가? N자형 파동 이런 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 합하면은 아마 동영상이 몇 개인가요? 한 30개 넘을걸요? 네. 그래 요것만 들으셔도 오늘 밤에 잠 못 주무실 거니까 네, 편안하게 들어와서 이제 보시고 네,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실 때 다 보셨으면 좋아요랑 뭐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우리 아들이 보면서 그래요.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좋아요가 5개밖에 없어요? 이상하네. 네, 그럽니다. 네,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그냥 보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다가 뭐 그런 거 좀 달아주세요. 뭐냐면 난 이런 거 좀 듣고 싶다. 종목 진단 같은 거 요청하시면 종목 진단 안 해드려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대량 거래량 의미와 뭐 상황별 해석법을 들었는데 나는 좀 이러이러한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쭉 보고 제가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네. 제가 참고해서 만들게요. 우리 정회원들은 이제 제가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하기 때문에 뭘 궁금해하시는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무방회원분들은 또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 달아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쪽에 참 메일 주소 안 남겨드렸군요. 잠시만요. 네, 오늘은 좀 길게 했죠, 그죠? 원래는 오늘 방송 한 2시간 하려고 했어요. 금요일날 이제 보강을 못해가 금요일날 방송을 이제 못해가지고 오늘 2시간 할까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좀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나눠서 해드리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길게 했어요. 내일은 이 박스권 돌파 주목 공략법 이제 마무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얘기 다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할 테니까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놓치지 마시고 잡으셔서 좋은 거 잡으셔가지고 공략하셔가지고 수익들 편안하게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